이츠 까누타임 안녕하세요, 까누입니다. 피그마 주가 고평가 논란. 그런데 캐시우드는 왜 120달러에 샀을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피그마의 현재 상황입니다. 상장날의 광란의 파티였죠. IPO 공모가 33달러, 총 주식 약 5.8억 주, 시총은 약 193억이었는데 상장 첫날 바로 80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33달러에 공모를 했는데 근처에는 살 수도 없는 8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124달러, 시총은 약 680억까지 불어났었고 다음 날에는 4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무섭게 올라갔죠? 심지어 그거를 분봉으로 봤을 때 한 60분봉 보니까 150달러까지도 산 사람들이 보이긴 했었어요. 자, 지금 현재로는 80달러대 행보 중이고, 지금 제가 영상 촬영 기준으로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78달러까지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한 요거보다는 조금 낮겠죠. 455억에서 595억 변동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30억 정도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450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O 직후 거품 일반적인 IPO처럼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살짝 올랐다가 계속 지금 빠지는 형상이죠. 자, PSR과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PER 대신 PSR을 활용합니다. 보통은 이게 적자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순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PER보다는 PSR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도비 세일즈포스 같은 조금 자리 잡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PSR이 한 6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한 10%에서 조금씩 9%, 10% 정도 되고, 그리고 아틀라시안이라고 나름 성장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나름. 그래서 매출도 한 20% 정도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PSR이 한 9배, 9배 정도 되고, 슬랙이라고 있습니다. 슬랙이라고 이게 세일즈포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21년쯤에 인수를 했었는데 이때가 한 57%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꽤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때 인수 시점에 PSR 한 30배를 주고 한 270억 달러를 주고 세일즈포스에서 슬랙을 인수했거든요. 그때가 한 PSR 30이었습니다. PSR 30. 근데 그때도 상당히 고평가라고 했는데 인수를 할 때도 상당히 고평가라고 하고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 30도. 근데 지금 피그마가 지금 고점 현재 PSR 60이 넘습니다. 60배가 넘는 상황이고 매출을 보자면 한 48% 성장 정도 하고 매년 한 40% 이상 성장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고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매출이라는 게 57% 나는 놈도 30배를 쳐줬는데 사실 57%보다는 조금 딸려 보이잖아요. 한 48%니까. 근데 지금 PSR이 60이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468억, 주가 80억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PSR 62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 매출이 그 슬랙이랑 비교해보면 슬랙은 PSR 30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피그마도 PSR 한 30 적용해보면 한 38.5달러 정도 됩니다. 38.5달러. 그럼 적정 주가가 38.5달러라고 한다면 고점이 한 140달러였잖아요. 140달러에서 38.5달러가 되려면 약 한 70% 이상 70% 이상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도 140달러에서 78달러죠. 78달러가 됐으면 40% 가까이 날아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38달러까지 가려면 진짜 반토막이 또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면 PSR 30이라는 고평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평가 중에서도 더더더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SR 30 받기도 지금 빠듯한 상황이에요. 38달러까지 빠져야 되니까, 이론상. 물론, 내년 매출은 10억이니까, 뭐, 매출이 1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런 거 감안해도 결국에는, 주가가 어쨌든 빠져야죠. PSR 60은 너무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캐시우드가 결국엔 110달러에 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싼데 샀을까?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가격이 비싸죠. 이 밸류에이션 계산기 뚫어보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보통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캐시우드는 아무리 그래도 투자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겔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늘 종가에 120달러에 피그마 들어갑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왜? 주겔이니까 그냥 돈 한 뭐 1000만원, 100만원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근데 여기는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몇백억씩 뭐 크게는 뭐 몇천억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110달러에 샀단 말이에요. 왜 샀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ARK 캐시우드는 단기 밸류에이션보다 혁신 성장 초기 포텐셜을 선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꽂히는 거 있으면 그냥 사. 뭐 이게 비싸다, 뭐 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캐시우드는 그냥 꽂히는 거 있으면 그냥 사요. 그래서 피그마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을 기대하며 미리 높은 가격 프리미엄 지불을 한 거죠. 그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대한 확신, AI 시대 협업 표준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 고점 매수 가열이라지만 성과로 입증될 장기 성장에 베팅을 한 겁니다. 뭐 피그마가 이때까지 보여준 게 나쁘진 않아요. 40% 이상 매년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ARKW에 그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ARK 그 ETF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피그마를 약 한 6만 주가량 기사에서 샀다고 했는데 58,282주 샀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455만 달러, 약 63억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한 100억치 샀어요. 100억치. 그러니까 고점에서 샀으니까 약 한 30% 이상 날라간 거죠. 수익이. 근데 비중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100억이라고 해도 ETF 내에서는 1%도 안 되고 0.19% 이제 만만 본 거죠. 만만. 그러니까 사실 0.19%라고 하니까 호재일 수 있어요. 왜? 물렸으니까 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렸으니까 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누님이 큰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린다면 어떻게 보면 더 호재는 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피그마에 한 30% 이상 물렸다. 지금 상으로는. 그래서 유명인 전문가 언급 가열 경계 발언.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그냥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저조차도 PSR 계산기 그냥 대충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짐 크레이머 절대 사지 마. 피그마 주가 매출 대비 지나치게 비싸다. 투자자들에게 시장가 매수 주문 취소 공고, 주가 급등은 지속 불가, 시장 가열 신호.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비싼 종목 중 하나. 뭐 진방꿀도 있지만 이번 발언은 과대평가 우려 중심. 그렇죠. 그리고 대형 투자 은행 애널리스트 50, 60배 PSR은 고성장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 역사적 고평가 구간, 차익 실현 필요. 그냥 팔라는 겁니다. 적당히 먹었으면. 물론 이거는 상장 초기의 얘기죠.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마이너스니까 다들. 그게 다들 그냥 손해예요. 손해. 다들 손해이기 때문에 팔락해도 못 파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그냥 뭐 징크레이머라는 요런 약간 촉세형 그 주식 그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못 맞추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요새 팔란티어로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주식 물어서. 그래서 이분이 피그마 너무 비싸다. 그냥 단순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은행
은행이란다. 그 주식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피그마 다 비싸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캐시우드는 진짜 왜 살려고 했을까? 그냥 저는 캐시우드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캐시우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시우드가 그냥 주겔에서 있는 그냥 일반 유저가 아니잖아요. 그 ETF를 하나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 보는 시선이 달라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시우드의 시선으로 한번 빙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인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2022년에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매출이 한 2.5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그때 한 20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200억 달러.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PSR이 한 80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80배가. 그러니까 뭐 물론 그때 시장 기대성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PSR이 지금 60배도 많이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80배는 얼마나 비싸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어도비가 하려고 했는데 주변 반응도 많이 안 좋긴 안 좋았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때 피그마 인수설이 돌고 나서 어도비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법 규제 같은 문제도 있었고 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현재로 이제 다시 오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와서 매출이 7.5억 달러 정도 나오고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한 10억 달러 매출까지 나는 훌륭한 회사로 성장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 약 4배 가까이 매출 성장을 합니다. 약 3년 만에. 그럼 어마어마한 성장이긴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한 450억 달러가 돼요. 지금 주가로 시가총액이. 그래 PSR이 한 60배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뒷받침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 고 PSR이 이제 지속될 거고, 그래서 캐시우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보다는 저렴하다. 예. 80배보다는 지금 60배가 저렴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이런 생각을 했죠. 피그마가 이제 인수될 때 본 거죠. 나도 어도비였으면 80배에 샀다. 저건 훌륭한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인수가 안 되고 이제 상장을 한다고 보니까 예전에는 80배를 주고 샀는 건데 무려 이제 나에게는 60배의 PSR로도 살 수가 있네?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물론 뭐 120달러에 사셨으니까 PSR 한 70배 정도 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80배보다 70배 싸다. 그땐 80배였지만 지금은 70배로도 살 수 있다. 물론 내년에 매출이 10억 달러까지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70배가 아니고 60배, 50배로도 살 수 있는 가격이네? 사야지. 예. 그렇게 접근을 한 거 아닌가. 예. 자, 그래서 또 캐시우드의 시선으로 또다시 한번 빙의해 보자면 이게 디자인 소프트웨어 점유율입니다. 40%잖아요. 예. 40%지만 우리가 40% 하고 있네가 아니고 이제 먹을 파이가 60%만 남은 거죠. 예. 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죠. 긍정의 힘. 40%뿐 우리가 40%밖에 없네가 아니고 60%라는 광활한 시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주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먹을 파이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매출이 성장이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이제 파이도 이제 60%까지 남아 있고. 예. 긍정의 힘이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런 긍정해. 긍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피그마는 이제 시작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UI, UX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성장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2024년까지는 확실한 데이터 결과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꾸준히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꾸준히 20% 이상씩. 그러면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면 피그마 매출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성장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AI까지 더욱더 뭐 미래 먹거리까지 결합해 준다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사실 UI UX 시장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UI UX 안 들어가는 기계가 없잖아요. 기계라 한다. 뭐
전자기기라든지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뭘 만들면 요즘 세상에서 UI, UX 없는 세상은 없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 그러니까 25년, 26년, 27년은 사실 예상인 거죠. 어쨌거나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면 피그마, PSR 60, 70도 우습다.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가감하게 베팅을 때린 거죠. $110에. 그러니까 이제 살짝 캐시우드가 왜 이렇게 살려고 했는가로 제가 캐시우드를 살짝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나의 생각은 마무리를 하자면 맞습니다. 저도 물렸거든요. 저도 물렸습니다. 탈출할 기회를 줬었는데 여기 보면 요게 보면 여기 하살표가 위아래로 같이 둘째 날에 위아래로 오고 있죠. 탈출 기회를 줬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미련을 못 버리고 들어갔다가 지금 사실상 지금 지하실 매매법을 하고 있죠. 1층 2층 밑에 1층이다 싶었는데 이제 지하 밑에 점점 이제 지하실 매매법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 주식은 탈출을 해야 되니까 싸다 하면서 어쨌거나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그마는 실매출 극적 성장을 하고 있고 고평가 논란에 불구하고 장기 성장 베팅하는 ARK가 지금 가격에도 진입했다. 이 가격에도 진입했다.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빨리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 PSL 고점구가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미래 성장량 보기에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사실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제가 안 물렸으면 이 영상을 아마 안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손 캐시우드가 빨리 들어와서 좀 탈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탈출시켰어요. PSR이 지금 PSR만 계산해 보면 $38에 사야 되는데 지금 속이 탑니다.